새벽 3시 43분이었습니다. 침실벽에 걸린 시계가 희미한 야광으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죠.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요. 엄마, 오지 마. 미안해요. 잘할게요.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아이의 잠꼬대였습니다. 7살 손주 민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애원하듯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죠. 박혜진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흘째였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잠꼬대가 반복되는 게 말이죠. 복도로 나선 혜진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수연의 방문 앞을 지나면서 잠시 멈췄죠. 문틈 사이로 어둠만이 새어나왔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또 야근이라고 했었죠. 이번 달만 해도 15번째였습니다. 민서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작은 손은 이불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빠르게 떨리고 있었죠. 꿈속에서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이요. 혜진은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땀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 순간 민서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엄마, 때리지 마세요. 민서가 잘못했어요. 그 말에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때리지 말라니요. 설마 그럴 리가요. 수연은 늘 완벽한 엄마였습니다. 아이 교육에 열성적이고 학부모 모임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죠. 민서도 늘 깨끗한 옷을 입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고요. 혜진은 민서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거실로 향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6년 전 아들이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혜진은 스스로 약속했었습니다. 며느리의 육아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고요. 자신도 시어머니의 간섭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았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외곽의 이 단독주택은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정원의 나무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평화로운 동네, 평화로운 집,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탁에는 수연이 준비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우유 한 잔. 민서는 조용히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민서야, 잘 잤니? 혜진의 물음에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쪽을 힐끔 쳐다본 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잠꼬대를 하는 것 같던데.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수연이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스쳤죠. 아이들은 다 그래요, 어머니. 성장기라서 그런가 봐요.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선을 긋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어요.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우유를 마시다가 컵을 놓쳤어요. 우유가 테이블에 쏟아졌죠. 어머, 민서야.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민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수연은 휴지를 가져와 우유를 닦았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죠. 하지만 민서는 계속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민서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우유를 닦아냈어요. 그리고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조심하자.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민서의 떨리는 손가락, 수연의 굳은 미소,
그리고 둘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이요. 학교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수연이 따라 나가며 옷매무새를 만져줬죠. 혜진은 거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민서의 어깨를 잡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곧바로 외출 준비를 했어요.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했죠. 혜진은 혼자 남은 집에서 민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장난감들은 제자리에, 책들은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7살 아이 방치고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림 그리기 숙제가 놓여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이었죠. 혜진은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할머니, 그리고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엄마의 얼굴 부분만 검은 크레파스로 칠해져 있었죠. 마치 지우개로 지운 뒤 다시 칠한 것처럼요. 그날 오후 혜진은 정원에서 화분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어요. 혜진 씨, 요즘 민서 잘 지내요? 예전엔 밖에서 뛰어노는 걸 자주 봤는데 요즘은 통 안 보이네요. 혜진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민서가 마당에서 놀던 게 언제였던가요? 올봄부터였나요? 아이가 밖에 나오는 걸 거의 보지 못했죠. 요즘 학원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서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혜진이 나가봤죠. 민서는 신발을 벗으며 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망설임이 있었어요. 할머니, 응, 민서야. 오늘 하루 어땠어? 민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빨리 들어와서 숙제해야지. 민서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총총 걸음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오늘도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수연은 일찍 방에 들어갔고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죠.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지만 실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3시 43분이 되었죠. 엄마, 아파요. 그만해요.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혜진은 벌떡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수연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죠. 어머니, 안 주무세요? 민서가 또 잠꼬대를.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수연이 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복도에 서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수연이 나왔습니다. 그냥 악몽인가 봐요. 제가 토닥여줬어요. 그 말과 함께 수연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홀로 남아 복도에 서 있었어요.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혜진은 민서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학교 가는 길에, 그리고 돌아왔을 때요.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민서의 팔뚝에 작은 멍이 있었어요. 옷소매에 가려져 있었는데 가방을 멜 때 살짝 보였죠.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이들은 뛰어놀다 멍이 들 수도 있고 악몽을 꿀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민서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는, 하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그 눈빛이요.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시계는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혜진은 미리 복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3시 43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서가 할머니를 부르고 있었어요.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민서의 소풍 도시락이었죠. 김밥 한 줄, 달걀말이, 소시지 구이. 모든 게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커피 드실래요? 고마워요. 민서 소풍 가는 날이구나. 네, 동물원이래요. 아이가 며칠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수연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도시락통에 음식을 가지런히 담고 과일도 먹기 좋게 잘라 넣었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엄마였어요. 혜진은 커피를 마시며 수연을 지켜봤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죠. 민서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덜 깬 얼굴이었어요. 수연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빨리 씻고 옷 갈아입어야지. 선생님이 8시까지 오래.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혜진이 물었어요. 민서가 소풍 가는 거 좋아하나 봐요? 수연이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도시락을 쌌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엔 표현을 잘했는데 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혜진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선을 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 때문이었죠. 학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민서는 노란 모자를 쓰고 가방을 맸어요. 수연이 현관까지 따라 나가 도시락 가방을 건네줬죠. 그때 혜진은 봤습니다. 민서가 도시락을 받으며 살짝 몸을 움츠리는 것을요. 마치 무의식적인 반응처럼요. 재미있게 놀고 와. 수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민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가 떠나고 수연과 혜진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백화점에 가야 해요. 민서 여름옷을 사야 해서요. 그래, 다녀와요. 수연이 외출하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밑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민서의 미술 공책이었습니다. 아마 어제 숙제하다가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공책을 집어들려는데 펼쳐진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어요. 집, 나무, 해, 그리고 가족들이 그려져 있었죠. 아빠는 파란색으로, 할머니는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또 검은색이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죠. 혜진은 공책을 넘겨봤습니다. 다른 그림들도 비슷했어요. 엄마가 나오는 그림마다 검은색으로 덮여 있거나 아예 지워진 흔적이 있었죠. 한 그림에는 엄마와 민서가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손 부분만 빨간 크레파스로 여러 번 덧칠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혜진은 공책을 제자리에 놓고 민서의 방으로 갔어요. 아이 방을 둘러보니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어야 할 상장들이 없었어요. 분명 작년까지는 그림 그리기 대회 상장, 받아쓰기 상장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는데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구겨진 종이들이 있었어요. 펴보니 상장들이었습니다. 찢어지고 구겨진 채로 처박혀 있었죠. 그중 하나는 최근 날짜였어요. 불과 2주 전 것이었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진은 서둘러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왔어요. 수연이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우편함에 소포가 와서 초인종이 울린 거였죠.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풍을 간 아이들은 일찍 돌아올 것 같았어요. 혜진은 우산을 준비해 두고 현관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3시쯤 학교 버스가 도착했어요. 민서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뛰어다녔지만 민서는 조용히 걸어왔어요. 우산을 받쳐주려고 다가간 혜진은 민서의 옷이 진흙으로 더러워진 걸 봤습니다. 어머, 민서야. 넘어졌구나. 민서가 고개를 들어 혜진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했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죠. 하지만 그때 수연의 차가 차고로 들어왔습니다. 민서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그 말과 함께 민서는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연이 차에서 내려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벌써 왔네요? 비가 와서 일찍 끝났나 봐요. 응, 민서가 옷이 좀 더러워졌더라고.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죠. 애들이 다 그렇죠. 제가 가서 씻길게요. 수연이 집으로 들어가고 혜진은 빗속에 서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짚을 수가 없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4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수연이 준비한 저녁은 푸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들이 상에 올랐죠. 민서야, 오늘 동물원 재미있었어? 준호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밥을 먹다가 잠시 멈췄어요. 네. 뭘 봤는데? 사자? 호랑이? 원숭이요.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밥을 먹었죠. 수연이 말했습니다. 요즘 일이 바쁘신가 봐요. 매일 늦게 들어오시네요. 프로젝트가 있어서 다음 달이면 좀 나아질 거야. 부부의 대화도 어딘가 겉돌았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서로가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식사가 끝나고 민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 먹었어요. 방에 가도 돼요? 숙제는? 수연의 물음에 민서가 움찔했습니다. 오늘은 없어요. 정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일기 쓰기가 있어요. 그럼 가서 하고 검사 받으러 와. 민서가 방으로 가고 준호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수연과 혜진만 식탁에 남았어요. 수연은 설거지를 하러 일어섰죠.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죠. 수연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거실로 나왔어요. TV를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서가 공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연에게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죠. 혜진은 민서를 불렀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과자 줄까? 민서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민서야, 빨리 와. 시간 늦었어. 민서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진은 잠들기 전에 복도를 서성였어요. 민서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니?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대답 안 해? 엄마가 물어보잖아. 다시 쓸게요.
한 번에 제대로 못해? 맨날 이런 식이야?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혜진은 문을 두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며느리의 교육 방식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혜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서의 그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검게 칠해진 엄마, 빨갛게 칠해진 손, 그리고 오늘 소풍에서 돌아온 민서의 그 눈빛이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혜진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은 흐느낌 같은 거였어요. 민서 방 쪽에서 들려왔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서가 자면서 울고 있었어요. 베개가 젖을 정도로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워하지 마세요. 민서가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혜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손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수연의 눈만 번뜩였죠. 민서가 우는 것 같아서 제가 봐줄게요. 어머니는 주무세요. 유난히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혜진은 할 수 없이 물러났어요. 하지만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수연은 민서 방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 서서 혜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혜진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아들 준호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죠. 끓는 국물을 보며 혜진은 30여 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신혼 시절. 모든 게 조심스러웠죠. 밥 한 공기 푸는 것도, 반찬 하나 만드는 것도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야 했으니까요. 준호가 태어난 뒤에는 더했습니다. 기저귀 가는 법부터 이유식 만드는 법까지 시어머니는 모든 걸 간섭했어요. 혜진아, 애가 왜 이렇게 말라? 내가 젖을 제대로 안 먹이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내 손자인데. 그런 말들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점점 위축되었고 우울해졌어요. 남편은 바빴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준호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따라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애를 제대로 못 봐서 이렇게 됐어요. 그 말에 혜진은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쏟았죠. 그때 간호사 하나가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작은 위로였지만 혜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다짐했어요. 자신은 절대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생기면 간섭하지 않고 믿고 맡기겠다고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연의 목소리에 혜진은 과거에서 돌아왔습니다. 부엌 입구에 수연이 서 있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국 끓여놨어. 감사해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수연은 능숙하게 밥을 안 치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혜진은 수연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완벽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꼭 닮았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완벽하려 했지만 수연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서가 일어났습니다. 교복을 입고 나온 아이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죠. 잘 잤니, 민서야? 혜진의 물음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도 힘이 없었어요. 수연이 식탁에 아침을 차렸습니다. 민서야, 오늘 받아쓰기 있지?
어제 공부한 거 기억나? 네. 틀리면 안 돼. 알았지? 민서는 밥을 먹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예전에 준호도 이랬을까요? 자신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아이에게 엄격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서가 학교에 간 뒤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커피를 마셨죠. 엄마, 요즘 수연이 좀 예민한가요?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혜진은 아들을 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말수가 줄어서요. 저한테도 잘 안 웃고. 준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희 부부 사이에 문제 있니? 글쎄요. 제가 바빠서 그런가. 준호는 시계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출근해야 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준호야. 혜진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가 돌아봤어요. 민서한테 좀 더 신경 써. 아빠가 필요한 나이야. 준호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에는 다시 혜진과 수연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수연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녹차였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죠.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니.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도 돼. 나도 며느리였으니까. 수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찻잔을 든 채로요. 그리고는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죠. 괜찮아요, 어머니.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민서는 잘 크고 있는 것 같니? 이번엔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민서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날카로운 거절이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연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혜진은 홀로 남아 차가워진 녹차를 마셨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때 울타리 너머로 민서의 친구 엄마가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 씨. 아, 정은 엄마. 안녕하세요. 민서는 잘 지내요? 우리 정은이가 요즘 민서 얘기를 안 해서요. 혜진은 빨래를 널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요? 전엔 친했잖아요. 네, 그런데 민서가 요즘 친구들이랑 안 논대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수줍어해서 그런가 봐요. 정은 엄마가 가고 혜진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아무도 모르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 민서가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아이를 혜진이 맞았어요. 민서야, 오늘 학교 어땠어? 괜찮았어요. 민서는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혜진이 불렀어요. 민서야, 할머니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시들해졌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할머니가 허락하면 되지.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수연의 방 쪽을 봤어요. 그때 수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서랑 잠깐 나갔다 오려고. 수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서는 숙제해야 해요. 어머니, 잠깐이면 돼. 애도 바람 좀 쐬고. 안 돼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혜진은 수연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그날 밤 혜진은 서재에 있는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엄마.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뇨? 잠꼬대도 자주 하고 친구들하고도 안 놀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수연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근데 엄마도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수연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준호의 말에 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아요. 자신도 시어머니의 간섭이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 같았어요. 민서의 그 눈빛, 그림들, 잠꼬대, 모든 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또 들렸습니다. 민서의 잠꼬대가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들었어요. 민서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더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가려는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잠옷 차림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민서가, 제가 봐줄게요. 어머니는 주무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요. 혜진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날은 유난히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공기는 축축했어요. 혜진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민서의 방 앞을 서성이다가 문득 용기를 냈죠.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불을 걷어차고 웅크리고 있었죠. 작은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불을 다시 덮어주려다가 멈췄어요. 민서의 종아리에 멍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없었던 거였어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민서의 팔을 살펴봤어요. 소매를 살짝 올려보니 거기에도 작은 멍들이 있었죠. 손톱 자국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민서는 깨지 않았죠. 그저 잠꼬대였습니다. 할머니, 민서 데려가 주세요. 그 말에 혜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혜진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침 식탁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수연은 토스트를 구웠고 준호는 신문을 읽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우유를 마셨죠.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민서야, 오늘 할머니랑 병원 가자. 혜진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의 손이 멈췄고 준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올려다봤어요. 병원이요? 왜요?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건강검진 받을 때가 됐잖아. 애들은 정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해. 민서는 괜찮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그래도 가보는 게 좋겠어.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필요하면. 아니야. 내가 데려갈게. 너는 바쁘잖아.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준호가 어색하게 끼어들었죠. 엄마, 수연이가 알아서. 준호야. 혜진이 아들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민서를 돌볼 거야. 그 말에는 더 이상의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민서를 봤죠. 민서야, 학교 가야지. 오늘은 병원 가고 나서 갈 거야. 혜진이 말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를 참고 있는 게 역력했죠.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수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혜진도 따라갔어요. 부엌에서 수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해요. 민서가 힘들어하고 있어.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 애가 매일 밤 잠꼬대로 울고 있는데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어요. 그냥 악몽일 뿐이에요. 애들은 다 그래요. 몸의 멍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서는 활발한 아이예요. 놀다가 다친 거예요. 수연아, 나도 엄마야. 애가 놀다 다친 멍인지 아닌지 구별 못할 것 같아? 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말해봐. 도와줄게. 도움 따위 필요 없어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란 듯 입을 가렸어요. 거실에서 준호와 민서가 이쪽을 보고 있었죠. 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민서를 내가 데려갈 거야. 그리고 우리 천천히 얘기해보자.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싱크대를 잡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혜진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서야, 가방 챙겨. 할머니랑 나가자. 민서가 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갔죠. 준호가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준호야,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나를 믿어.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작은 손으로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죠. 할머니, 어디 가요? 응, 잠깐 할머니랑 드라이브 하자.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민서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혜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현관으로 나가는데 수연이 따라왔습니다. 민서야. 수연이 민서를 불렀지만 민서는 혜진의 손을 더 꼭 잡았을 뿐이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차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물었어요. 민서야, 어디 가고 싶어? 바다.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바다 가자. 혜진은 핸들을 돌렸습니다.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되니까요. 지금 민서에게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자유였으니까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창문을 내리자 짠 바람이 들어왔죠. 할머니, 저기 갈매기다. 민서가 처음으로 신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혜진은 해변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민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래사장으로 뛰어갔죠. 민서야, 천천히. 하지만 혜진도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이렇게 뛰어노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걸 보며 까르르 웃었어요. 할머니, 발이 간지러워요. 그래, 재미있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혜진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그냥
다 고마워요. 혜진은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느껴졌죠. 얼마나 말랐는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가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민서는 조개 껍질을 주었고 혜진은 그 옆을 따라 걸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할머니, 응?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혜진은 걸음을 멈췄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잘못하면 화내고 맨날 혼내고.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진은 민서를 안치고 옆에 앉았어요. 민서야, 할머니한테 다 얘기해도 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모래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가 때려요. 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자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말 안 들으면, 숙제 못하면, 밥 흘리면, 그래서 팔이랑 다리에 멍이 든 거구나. 민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민서를 안았어요. 아이는 혜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쌓였던 모든 걸 쏟아내듯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민서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민서는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으며 조금씩 밝아졌죠. 할머니, 우리 집에 안 가도 돼요? 민서의 물음에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어요. 민서야, 오늘부터 할머니랑 지낼래?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할머니가 지켜줄게. 민서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안도감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혜진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나야. 오늘 민서는 나랑 있을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연이가 내일 아침에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서를 봤어요. 오늘은 할머니랑 여행 가는 거야. 좋지? 민서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아침 7시 수연은 민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이불은 그대로였고 어제 입었던 잠옷이 의자에 걸려 있었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대답이 없었어요. 수연은 화장실로, 거실로, 부엌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어디에도 민서는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 방을 확인했어요.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몇 벌의 옷이 사라져 있었어요. 수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준호에게 전화했죠. 민서가 없어요. 뭐,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데려간 것 같아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진정해. 엄마가 어디 갔겠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의 어제 그 눈빛, 그 단호함이 떠올랐어요. 수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있었나요? 민서의 작은 발소리도, 가방 끄는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텅 빈 공간만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죠.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 어머니세요? 민서가 아직 등교하지 않았는데요. 아, 오늘 좀 아파서요. 결석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은 민서의 방으로 갔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 하던 숙제가 그대로 있었죠. 받아쓰기 공책이었어요. 공책을 들여다보니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글자를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한 흔적이었죠. 수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제 그렇게 혼냈던 기억이 떠올랐으니까요. 왜 이것도 못 써? 몇 번을 가르쳤는데?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제대로 해야지. 그때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었죠.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더 세게 혼냈고 결국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민서의 그림들이 있었죠. 한 장씩 꺼내봤어요. 첫 번째 그림은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엄마인 자신만 따로 떨어져 그려져 있었죠. 그것도 검은색으로요.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항상 어둡게, 무섭게 그려져 있었어요. 마지막 그림에서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민서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서가 자신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게 처음엔 그저 훈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엄격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민서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수연은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이 옷을 입고 유치원 입학식에 갔었죠. 저 옷은 작년 생일 선물이었고요. 모든 옷에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옷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수첩이었어요. 펼쳐보니 민서의 일기장이었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엄마한테 혼났다. 우유를 흘려서 나는 왜 맨날 실수할까? 엄마가 미워하는 것 같다. 엄마가 때렸다. 팔이 아프다.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은데 엄마가 비밀이래. 오늘은 안 혼났다. 엄마가 웃어줬다. 기분이 좋았다. 내일도 안 혼났으면 좋겠다. 수연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가슴에 안았어요. 흐느낌이 터져 나왔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온 것 같았어요. 수연아, 엄마한테 연락 왔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가 왜 민서를... 내가 잘못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놀란 눈으로 봤어요. 무슨 말이야? 민서를 때렸어요. 여러 번, 아니 많이. 고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던 체벌이 어떻게 점점 심해졌는지 자신도 모르게 화를 참지 못했던 날들, 민서의 겁에 질린 눈빛을 보고도 멈추지 못했던 순간들을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죠. 왜 그랬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민서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내가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세게, 더 무섭게, 나한테라도 말하지 그랬어. 당신은 항상 바빴잖아요. 그리고 창피했어요. 내가 이런 엄마라는 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텅 빈 집에 흐느낌만 울렸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습관적으로 저녁을 준비하려다가 멈췄어요. 민서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준호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엄마가 어디로 갔을까?
모르겠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준호가 급히 받았죠. 엄마, 어디야? 민서는? 민서는 나랑 있어. 걱정하지 마.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호가 수연을 보며 스피커폰을 켰어요. 엄마, 집에 와요. 우리 얘기해요. 아직은 안 돼. 민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수연이 휴대폰을 빼앗듯 잡았습니다. 어머니, 민서를, 민서를 보고 싶어요. 제발, 수연아.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민서에게 시간이 필요해. 너도 시간이 필요하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을 나한테 하지 말고 민서한테 해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든 채 망연자실했어요. 준호가 말했죠. 엄마 말이 맞아.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수연아, 우리도 생각해보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서의 방으로 갔어요. 아이의 빈 침대를 보며 생각했죠. 오늘 밤 민서는 편히 잘 수 있을까?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까?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민서가 좋아하던 별들이었죠. 수연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민서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이 닿을 곳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침묵만이 가득했으니까요. 바닷가 작은 마을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어요. 혜진과 민서가 묵고 있는 작은 펜션의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민서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간밤에 잠꼬대를 하지 않았던 것은 처음이었죠. 혜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달걀을 풀고 우유를 데웠어요. 프라이팬에서 달걀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 소리에 민서가 눈을 떴습니다. 잠시 천장을 보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낯선 곳이라는 걸 깨달은 듯 했죠. 하지만 곧 혜진을 발견하고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서는 스크램블 에그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맛있다는 듯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단순한 것에도 기뻐하는 아이였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둘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아침에 바다는 잔잔했어요. 민서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죠.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가끔 파도가 발을 적시면 깔깔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혜진은 근처 바위에 앉아 민서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조개 껍질을 줍고 모래성을 쌓았어요. 혼자서도 잘 놀았죠. 가끔 혜진을 돌아보며 자신이 만든 것을 자랑하듯 보여주곤 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둘은 마을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죠.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서는 메뉴판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혜진이 기다려주자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해물 칼국수였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민서는 후후 불어가며 먹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혜진도 같은 메뉴를 시켰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조개와 새우가 듬뿍 들어 있었고 국물은 시원했어요. 식당을 나와 동네를 걸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 낡은 우체국, 오래된 교회가 있었어요. 민서는 모든 게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둘러봤죠. 구멍가게에서 혜진은 민서가 좋아할 만한 과자를 샀습니다. 민서는 과자 봉지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식당 주인 할머니가 민서에게 사탕을 하나 건넸습니다. 민서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죠. 혜진은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작은 놀이터에 갔어요. 녹슨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었죠. 민서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혜진이 그네를 살짝 밀어주자 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높이 올라가며 웃음소리를 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고 볼은 발그레해졌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다시 해변으로 갔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민서는 모래사장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렸어요. 집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이 옆에 앉아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요. 저녁은 펜션에서 먹었습니다. 혜진이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민서는 밥 한 공기를 깨끗이 비웠죠. 식사 후에는 작은 마당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도시와 달리 별이 쏟아질 듯 많았어요. 혜진은 민서에게 별자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오리온 자리를요. 민서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따라 그으며 별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서는 양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혜진이 이불을 덮어주자 민서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들 때까지 놓지 않았어요. 혜진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러줬죠. 어린 준호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민서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빼고 일어났죠.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새벽 3시 43분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봤어요. 그 시간이면 민서가 잠꼬대를 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서는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지도 않았고 이마에 땀이 맺히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뿐이었죠.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봤어요. 잠든 얼굴이 이렇게 편안한 걸 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서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시간이요. 아침이 다시 밝았습니다. 민서는 혜진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죠. 혜진이 다가가자 민서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더 오래 여기 있어야 할까? 답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지금 이 순간 민서는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둘은 다시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반짝이게 했어요. 민서는 파도를 향해 뛰어갔고 혜진은 그 뒤를 따랐죠.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파도가 밀려와도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선명하게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민서의 사진첩이 놓여 있었죠.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민서의 사진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3년 전? 2년 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갔고 혼자 남은 수연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어요. 청소는 이미 끝냈고 빨래도 없었죠. 민서의 빨래가 없으니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민서가 좋아하던 요구르트가 그대로 있었죠. 유통기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수연의 어머니도 엄격한 사람이었죠. 매일 공부하라고 다그쳤고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혼을 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부모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기대감을 안고 문을 열었지만 택배 기사였어요. 민서의 새 운동화였죠. 일주일 전에 주문했던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받아들고 수연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신발을 신고 뛰어놀 민서가 없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죠. 민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책상 위에 연필, 침대 위에 인형, 벽에 붙은 시간표.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주인만 없었죠. 수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서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이 특유의 포근한 냄새가요. 책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림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수연은 한 권을 꺼냈죠. 엄마는 나를 사랑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곳곳에 민서가 그린 낙서가 있었어요. 하트도 있고 별도 있었죠. 그런데 한 페이지에는 까만 크레파스로 마구 칠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는 장면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책을 가슴에 안고 수연은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랑한다는 말 대신 혼내기만 했을까요? 왜 안아주는 대신 때렸을까요? 이유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가 났고 참을 수 없었고 그것이 반복되었을 뿐이었어요. 준호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일찍 들어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민서의 신발이 없는 빈자리를 봤죠.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수연이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민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철저히 연락을 끊은 상태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입맛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대충 차린 밥을 먹다 말다 했어요. 민서가 앉던 자리가 비어있는 식탁은 너무 커 보였죠. 평소엔 민서가 이것저것 물어보느라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밤이 되자 수연은 민서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민서의 작은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요. 베개를 안고 민서의 냄새를 맡았죠.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민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요. 그 사랑을 왜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요. 새벽에 수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꿈을 꿨어요. 민서가 웃으며 자신에게 달려오는 꿈이었죠. 팔을 벌려 안으려 했지만 민서는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입모양만 보였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보였죠. 민서는 지금 어디서 자고 있을까요?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을까요? 악몽은 꾸지 않을까요? 그때 준호가 나왔습니다. 역시 잠을 못 이룬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너무 늦었죠. 민서가 도움을 청할 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낼 때,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어야 했는데.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민서의 책가방을 정리했어요. 교과서, 공책, 필통, 하나하나 만지작거렸죠. 알림장을 펼쳐보니 마지막 날의 숙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 그리기였어요. 민서는 그 숙제를 하지 못하고 떠났죠.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온 것이었어요. 민서의 장기 결석에 대한 안내문이었죠. 수연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무거웠죠. 오후가 되자 수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저 걷고 싶었죠. 공원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수연의 눈에는 너무나 먼 세상 이야기처럼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서가 다니던 학원 앞을 지났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나와 있다가 수연을 보고 인사했어요. 수연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또다시 텅 빈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이 공허함에 익숙해져야 하는 걸까요? 수연은 현관에 서서 민서의 빈 신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잃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마당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에 잎사귀가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수연은 현관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쌓이면 민서가 뛰어놀기 불편할 거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준호는 이제 매일 6시에 퇴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뒤부터였죠. 집에 와서도 할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민서가 돌아올 때 아빠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부부는 매일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그저 나란히 걷기만 했죠. 가끔 민서가 좋아하던 놀이터를 지나가면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둘 다 그곳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거기엔 다른 아이들만 있을 뿐이었죠. 수연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자신이 한 일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상담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고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멈출 수 없었는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육아 서적을 읽었어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 올바른 훈육 방법, 부모의 역할 같은 것들을 공부했죠. 너무 늦은 건 알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서가 돌아왔을 때 더 나은 아빠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어느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수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민서가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그림들이었어요. 바다가 그려져 있었고 갈매기가 날고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서였어요. 둘 다 웃고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림에 더 이상 검은색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밝은 색들로만 가득했어요. 그림 사이에 편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민서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엄마 아빠에게. 민서는 잘 있어요. 할머니랑 바다에서 살아요. 매일 조개도 줍고 모래성도 만들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무서운 꿈 안 꿔요. 그런데 가끔 엄마 아빠 생각나요. 엄마 아빠는 나 좋아해요? 민서가. 수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도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민서가 잘 있다는 게 다행이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팠죠. 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좋아하냐고. 그 질문이 너무 슬펐습니다. 준호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수연도 옆에 앉아 함께 썼죠. 편지를 쓰고 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민서에게 전달될까요? 전달된다면 민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집을 바꾸기로요. 이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민서가 돌아올 때를 위해서요. 이삿짐을 싸면서 민서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장난감, 책, 옷,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민서의 방도 그대로 만들 거였죠. 언제 돌아와도 자기 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새 집은 작은 정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서가 좋아할 만한 곳이었어요. 정원에는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민서가 돌아오면 함께 키우자고 준비한 거였죠. 매일 물을 주며 두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또 택배가 왔어요. 이번엔 사진이었습니다. 민서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사진이었죠. 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송이가 머리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서가 활짝 웃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사진 뒤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혜진의 글씨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수연과 준호는 사진을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민서가 돌아올 때까지 더 나은 부모가 되어 있겠다고.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에 새싹이 돋아났어요. 수연은 그 새싹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새싹처럼 자신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민서가 돌아와서 이 나무 아래서 함께 놀 수 있을 거라고요.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어요. 기다림과 희망, 그리고 변화의 의지로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삶을 바꾸는 침묵이었습니다.